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중국이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문제 삼고 나오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표현한 중국의 말본세도 고약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이른바 양안 관계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친구는 더 가깝게 만들고 적은 친구로 만드는 게 외교인데 하나 둘 적이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했었지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군사적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데, 또 중국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과 관련해서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반대하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표현을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참견,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례한 표현이죠. 우리 외교부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중국의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어제 저녁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직접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인데 자꾸 이렇게 러시아 중국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러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안 관계 발언과 관련해서요, 박진영 교수. 네.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요. 근데 이게 워낙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죠. 사실 우리가 이제 대만과 국교로 정식 국교는 안 맺고 있습니다. 안 맺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간 교류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좀 우호적인 관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국과는 국교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우리의 이제 국익이죠. 첫 번째는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 규모가 제일 큽니다. 26% 정도 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 분쟁에 우리가 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국이 때로는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 문제에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 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이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이 말참견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국격을 의심케 한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말본세도 고약하지만 중국이 발끈하게 만든 것도 사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송금주 의원? 예, 그러니까 외교 관계라는 게 사실은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와 외교입니다. 근데 경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외교는 명분 싸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명분을 중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생각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빌미를 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지금의 글로벌 체인에서 미국 쪽을 따라가야 되는 한국의 경제적 실리 외교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보 외교 측면에서 이런 빌미를 주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변경 시도라는 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국제사회적 관용구처럼 굳어진 말이에요. 참고로 현상 변경 시도. 현상 변경은 힘에- 바이든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바이든 시도. 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얼마 밝힌 전에. 바이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뭐 저는 로이터 통신이 똑같은 인터뷰죠. 러시아와 문제됐던 그 같은 통신사인데 질문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통령의 이야기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용되는 관용구적 표현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의 당국자 수준이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이 부용치회 그러니까 말 참기는 허용할 수 없다. 끼지 마라. 한국 대통령 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게 마땅했다. 근데 앞부분 꼭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부산이 대인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미국은 아무 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 안 할 말 있는 겁니다. 미국 믿고 헛소리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우리가 미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항상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뒷감당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발언에서 주목하는 지점이 그동안 사실은 외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행보를 보면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지난 도청 의혹 때도 우리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폴란드에 이제 무슨 뭐 우회해서 이렇게 한번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보자 판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막 알려진 이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보다 아예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 축을 놓고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원래 대통령이 그 순방을 앞두고 해외 순방을 앞두고는 그 나라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매체들과 원래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 때도 그 사전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룰 의제들을 미리 흘리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왕왕 있어 왔는데 이번 경우는 정확하게 로이터의 제목 첫 줄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식의 제목을 뽑아서 마치 그게 가장 핵심 우리 흔히 뭐 일본 용어긴 하지만 언론에 쓰는 야마로 잡아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의 정상회담 의제로서도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양안 문제도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앞서서 대통령들은 계속 우회하고 약간 모호적인 발언으로 했고 조금 이런 영내의 안정을 기여한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뭘 했을 때 그때도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무리 관용구적 표현이라도 이게 중국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륙 국가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 국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해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는 외교 안보 정책이 그런 국익과 우리 국민의 실리에 큰 도움이 될까? 이제 이건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아마 기자회견 하실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이제 드러난 이상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분명히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또 뒤덮거나 또 바꿀 수도 또 앞뒤가 이게 본말이 또 바뀔 수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고 치밀한 상황 관리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정말 미국 순방에서 이미 로이터 통신과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공동 발표할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하고도 아주 정제된 그런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외교 안보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약간 욱하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좀 현 시점에서 꼭 이거를 한국의 대통령이 별도 단독 인터뷰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제스처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익 외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가치 사슬 자체가 중국 쪽 사이드하고 미국 쪽 사이드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국의 추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과 붙어 있어야 경제적으로 실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초기에 나토에 가서 굳이 나토까지 가서 그런 외교를 한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의 직접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 전략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안보 면에서는 이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외교는 단순히 생각하면은 친구를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제 김준영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얘기할 때 정말 그러네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임기 1년 다가오는데 그동안 나가서 만났던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빈살만은 왔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일본 편협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친구는 좀 섭섭해도 참아줄 수 있는데 적은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하고 이렇게 자꾸 긴장을 높여가면 그게 간단히 그냥 생각해봐도 산수가 마이너스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대통령의 외교 이 방식 자체가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절 기념사를 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도 사실 대통령이 그 사이에 어떤 일본과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아예 줄여버리는 기념사에서 메시지를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도 사실은 여러 옵션들을 줄이고 한국의 입장을 일방적인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그 공간으로 집어넣어버리는 형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없는 여러 옵션이 없는 협상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에 대해서요. 박진영 교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도하 각 신문이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뽑지 않은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떤 한 보수 패널이 그것은 군사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한 레토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 이게 일어나겠느냐. 그게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것은 안 주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동의가 됩니까? 그분은 뭐 방송 안 보시는 모양이죠. 지금 서방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 키우이에서 민간인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다음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전쟁 범죄 관련해 가지고 서방에서 지금 푸틴을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뉴스 안 보는 모양이네요. 그분은요. 제가 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뭐 명확성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몇 명의 캐릭터상의 특징, 취향 또는 편협한 소신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 같아요. 우리 4.19 때 발언 보시면요. 4.19 기념사에 와가지고 사기꾼 이야기하는 사람 역대 봤습니까? 대통령 중에? 그 본인 캐릭터 아닙니까? 검사했던 캐릭터고 취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외교부 관료들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사고도 안 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사고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그 로이터 통신하고 사전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이터 통신 영향이 큰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호를 저는 보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한미 정상회담, 특히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는 대형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등 과거 사례를 놓고 봐도 박정희 대통령 갔을 때는 그게 이제 바로 베트남 참전과 그다음에 한일 수교 정상화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한미 FTA 발효와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소고기 파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역사를 바꿨던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재선을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의 뭐 혼자 날아가다시피 해서 사진 한번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 사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나는 세계 국제 평화를 지키는 리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중국 양안 관계에 대한 이슈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던진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 사전에 매우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뜻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그럼 얻어오고 그 가서 함께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성과로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은 조금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끝에는 그렇게 순화한 표현, 정제된 표현으로 이걸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가는 이 기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저는 이게 과정이 남았다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흡족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약간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교와 경제가 같이 가는 듯하지만 다릅니다. 사실은. 아니, 미국은 사실 외교와 경제가 같이 가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경제에 맞춰서 외교를 조절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어젠다를 던진 다음에 대한민국 원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외교 안보가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뭐 한일 관계도 사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한미 관계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하고 안보를 추구하는 부분을 병가적으로 놓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꾸 1호 영업사원이 외교 안보까지 다 관할해서 반도체 수출에 모든 것을 몰입해가지고 우리 안보 영역도 중국, 러시아하고 척을 지더라도 미국, 일본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세계 만방에다가 던져서 신뢰를 얻으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 중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근데 그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버리면 우리의 입장이 진짜 갈수록 우리는 이제 백척간두에 낭떠러지에 있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 입장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러시아를 지금 이제 뭐 북중러 동맹의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러시아는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는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고 스스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자유주의.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박정희 같은 독재 체제죠. 권위주의 체제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1년에 무역액이 23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고 러시아 자체가 북한보다 우리를 훨씬 더 우호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뜬금없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에도 그렇고 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한국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대통령의 캐릭터상의 독특감, 트럼프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이제 박 교수님의 평가 너무 박하고 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요. 이것은 미국 플러스 이른바 서방 국가 지도자들에 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 바이든 만나기 전에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세계적 현안이고 미국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 한국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를 물어볼 테고 양안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 대통령 윤석열 생각은 뭔가가 관심사인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 다시 말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뭐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 여유를 남겨놓은 거다. 말을 바꾸면 저는 뭐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다. 대량 학살도 러시아군에 의한 대량 학살로 민간인 대량 학살도 없고 전쟁법 위반 행위도 없을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현실화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 그런 조건 아니면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양쪽에 다 남긴 거다. 굳이 보면 저는 그렇게 감히 해석을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신성법 의원의 해석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언론들이 그것보다는 이거는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방향을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만약에 러시아군이 대량 살상을 민간인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CNN이 이른바 흔히 말하면 난리가 날 경우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도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지금 벌써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유일하게 없죠. 대통령에 대한 이런 공격 지점이 굳이 왜 이 문제를 평지풍파를 일으키냐고 공격하는 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왜 이전과 같은 우리의 스탠스, 아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기에는 힘든 것 아니냐.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지 위치 자체가 그리고 외국도 다 물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1950년도에 73년도에 그렇게 외국군의 지원을 받았어. 이른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았어.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너무나 아니 근데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놀랍니까? 1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지금까지 외교에서 너무나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내정, 또 외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합니까? 저는 그 부분이 다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좀 봅시다. 순옥정님, 신중, 정제, 정교, 제발 이 말을 손바닥에 왕자 썼던 그 자리에. 그림코어님, 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전쟁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전고체 배터리님, 푸틴 날리고 러시아의 우리 교민들과 160여 개 기업들은 어쩔게요? 일베 사냥꾼님, 일본은 오늘 야수꾼이 곡물 참배, 이래도 같이 가야 할 우방인지 묻고 싶다. 누가바님, 국민도 적으로 돌리는 마당에 뭘 바라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외교만 놓고 봅시다.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려봐라 그랬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떤 게 돌아왔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쌓인 거라는 생각은 신성범 의원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정 통치 스타일 내지는 기질 성격과 이 문제를 바로 연결시킨 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무기를 지원하겠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아닌데, 지난 우리가 지금 파병의 역사를 외국에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때도 우리 이라크 파병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파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민단체에서 난리 났는데도 아프가니스탄 파병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국과 러시아 눈치까지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기정사실한 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데. 아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충분히 신성범 의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런 국민들 대다수 또는 언론이 볼 때는 그 맥락이 어떠하든 간에 군사 지원 그 부분이 더 눈에 띄거든요.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건데, 아니면 양안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볼 건데, 굳이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이 직접 외신과 인터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방 세계에다가 나는 미국과 서방 세계를,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입장을 따르겠다, 중국과 척을 지겠다, 러시아와 척을 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외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인터뷰를 굳이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외교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뒷문을 열어놓고 앞문을 걸어놨습니다. 뒷문을 열어놓지 않는 한 앞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게 외교의 원칙인데, 지금 앞문을 약간 잠근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저는 뒷문의 상황 관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온 상황들을 어쨌든 관리해내는 것, 이것도 역량이고, 지금 그걸 저는 물밑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신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5 듣고 가지요.